지난해 열렸던 2023 오토살롱 위크는 중학교 시절 서울 오토살롱부터 꾸준히 다녔던 저한테 있어 가장 볼 것 없고 실망스러웠던 행사였습니다. 오전에 들어가서 오전에 나왔던 행사는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행사도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올해 행사의 큰 축을 피치스가 잡았다고 합니다. 코엑스 전시관을 크게 썼던 전성기 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난해보다는 재밌는 볼거리들이 꽤 많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입니다. 당연하게도 메인 전시는 피치스였습니다. 그것도 피치스 단독이 아니라 여러 업체들과 수많은 튜닝카를 대동하고 엄청난 규모의 부스를 전시장 중앙에 떡하니 배치해놨더라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에이드로입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가장 수준 높은 튜닝카 바디킷을 만드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한국보다도 일본이나 미국같이 해외에서 인지도가 더 높다는 데서 회사의 명성을 알 수가 있죠. 완성차나 레이스카 제조사에서 쓰이는 전산 유체 역학, 즉 CFD를 활용한 바디킷 제작은 사실상 국내 유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이바흐 비전 6 콘셉트 디자인에 참여했던 이용원님께서도 치프 디자인으로 계시는 등 스타일링 측면에서도 깔끔하면서도 유려한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과거 CJ 슈퍼레이스에 출전하는 제네시스 쿠페의 바디킷을 디자인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모터스포츠와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시 차종 2대 중 한 대인 G바디 M4에는 현재도 판매 중인 앞뒤 범퍼 세트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와이드 바디킷이 장착됐습니다. 딱 봐도 볼륨감이 높아진 팬더의 모습이 인상적이죠. 해외 기준 바디킷 세트만으로 35,000달러, 그러니까 약 4,600만원대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수프라 마크 5 포인트 1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전면부 범퍼는 에어 인테이크가 차폭을 강조한 형태로 넓게 구성되어서 순정과는 또 다른 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먼저 출시된 신제품이고 전면부 범퍼는 완전히 출시된 제품이 아니라 지금은 프리오더, 그러니까 예약을 먼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피치스의 간판 차종 중 하나인 BMW 230도 자리를 빛냈습니다. 레이싱 게임 니드 포 스피드 시리즈의 콘셉트 렌더러로 활동했던 키질 살렘과 협업한 작품이죠. 카이자란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아티스트입니다. 카이자의 튜닝 브랜드인 리브 투 오펜드의 빌드를 적용했고 이 브랜드명의 의미를 한국어로 가져온 진취적 삶의 방식이라는 문구를 앞쪽 윈드실드에 적용해 개성을 더했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246 M3는 BC레이싱 한국 총판 사장님의 차인데요. 역시나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면서 레이스도 나가고 여러가지 행사를 참가하면서 차근차근 빌드를 만들어 오셨다고 해요. 현재는 판뎀 로켓버니 바디킷으로 특유의 자세를 완성했는데 이게 해외 팬들에게 제대로 먹히면서 일본에서 열린 스탠스 네이션과 스피드어터스 이벤트 콘테스트에서 한국 최초의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반대로 일본에서 건너와 한국 행사를 빛낸 차도 볼 수 있었습니다. RWB, 로켓버니와 함께 일본 와이드바디 3대장이라 불리는 리버티워크입니다. 닛산 GTR과 올해 도쿄 오토살롱에서 첫 공개된 페라리 F402 오토살롱 위크를 찾았습니다. 피치스가 개최한 음악 페스티벌인 원 유니버스 페스티벌을 위해 한국 땅을 밟은 것이 화제가 된 바 있었죠. 최근 리버티워크의 주요 행보 중 하나가 클래식 모터스포츠를 오마주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슈퍼실루엣 실비아나 R34 같은 차들 말이죠. 이번 F40도 1995년 르망24시에 참가한 F40 LM 레이스카를 오마주한 것이 특징입니다. 개체수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F40의 오리지널리티를 해친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없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또한 F40을 개성적인 방식으로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또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RWB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피치스에서 탄생한 세대 RWB 한국 빌드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본으로 건너가 만들어진 1호차 바또 RWB 나카이 아키라상이 한국에 직접 방문해 제작한 2호차 한강과 3호차 NGU 모두 오토살롱 위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해 2호차와 3호차의 빌드 현장을 방문해서 일부 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완성된 차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는 처음이네요. 지금까지 봤던 차들도 무척 멋지고 신기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사실 피치스가 오토살롱을 주최한다 그래서 제일 기대했던 차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피치스 포니 드리프트카였죠. 근데 행사를 처음 방문했던 금요일에는 포니를 볼 수 없었어요. 폴란드에서 열린 세계적인 튜닝카 콘테스트 울트레이스에서 우승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하죠. 무사히 한국에 도착해 토요일에 행사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었고 일요일에 킨텍스를 다시 한번 와서야 피치스 포니의 매력적인 자태를
드디어 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바디킷 인상이 앞서 소개했던 진취적 삶의 방식 230과 비슷하죠. 포니 바디킷 역시 카이자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더 날렵한 디자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7차에 적용하기까지 꽤 많은 수정이 이루어진 듯 합니다. 엔진과 구동계는 제네시스 쿠페 2.0 터보에 그것이 활용됐습니다. 전륜 구동이었던 포니2가 초대 포니처럼 후륜 구동으로 변했다는 점에서 근본이 잘 지켜졌다고 봐야 될까요? 실내와 서스펜션 등 곳곳의 구성 요소는 사실상 레이스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적인 모습보다 트랙을 미끄러지는 역동적인 모습을 꼭 두 눈으로 직접 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피치스에서 공개한 럼포니런 영상은 꼭 보십시오. 2번 보세요. 그 외에도 사실 정말 많은 차들이 피치스 부스를 빛냈습니다. 엔진룸 위쪽으로 루프 캐리어를 얹어 독특한 모습을 뽐내는 무르지엘라고, CJ 슈퍼레이스를 비롯한 국내 레이스에 출전하는 레디컬 경주차들, 눈길을 끄는 페라리 430 스쿠데리아와 그 옆에서 더 시선 집중되는 페라리 308 GTS, 그리고 수많은 JDM과 KDM까지 하나의 넓은 부스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다양한 차들을 골고루 감상하는 게 한국 행사에서 과연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피치스 최고! 이외에도 인상 깊었던 것들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후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